유해 없다. 다주택자 움직이나? 1주택자도 비상 걸린 상황. 어제 아침 9시 세무서 앞에 60대 후반의 박 사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유세 고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고 또 봤습니다.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팔아야 하는구나. 박 사장님은 아파트 세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것입니다. 노후 대비용이었습니다. 월세 수입으로 생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습니다. 이대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 사장님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2채는 팔아야겠어.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손에서 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고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금 고지서를 보고 놀라신 경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처분해야 하나 고민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1주택자들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주택자들이 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1주택자들은 왜 비상이 걸렸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절박한 현실입니다. 최 부장님은 아파트 5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30년 직장 생활 동안 하나씩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한 채로 시작했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하나씩 더 샀습니다. 은퇴 후 월세 수입으로 살 계획이었습니다.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5채에서 나오는 월세면 부부가 넉넉히 살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부담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최 부장님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유세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습니다. 감당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어느새 월세 수입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최 부장님은 계산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관리비, 수리비를 빼면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래서는 집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세 채는 팔기로 했습니다. 2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주변 다주택자들도 비슷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다들 동시에 팔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장에 집이 넘쳐났습니다. 당연히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최 부장님이 원하는 가격에 팔 수 없었습니다. 중개인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사는 사람 시장이라고. 팔려면 가격을 많이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 부장님은 난감했습니다. 낮은 가격에 팔자니 손해고 안 팔자니 세금 부담이 컸습니다. 결국 손해를 감수하고 팔기로 했습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세금으로 더 많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최 부장님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이것이 지금 다주택자들이 처한 현실입니다.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팔아야 하는데 팔려고 하니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 여사님은 1주택자입니다. 한 채만 가지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입니다. 정 여사님은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는 자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유세 고지서를 받고 놀랐습니다. 1주택자인데도 세금이 크게 올라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공시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집값은 그대로인데 공시가격만 올라서 세금이 늘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억울했습니다.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살고 있는 집인데 왜 이런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연금생활자인 정 여사님에게 이 세금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연금의 4분의 1이 세금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에 관리비, 건강보험료까지 더하면 생활이 밭밭었습니다. 정 여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정 여사님만이 아닙니다. 많은 1주택자들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집값이 비싼 지역에 사는 노년층은 더욱 힘듭니다. 소득은 적은데 세금은 많이 나가니까요. 강 선생님도 그런 경우입니다. 서울 아파트에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강 선생님에게는 의미 없는 일입니다. 팔 생각이 없으니까요. 문제는 집값이 올라서 세금도 올랐다는 것입니다. 강 선생님은 은퇴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돈을 계산하면 늘 마이너스입니다. 저축을 깨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강 선생님은 불안합니다. 이대로는 몇 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합니다. 하지만 팔면 어디 가서 살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작은 집으로 옮기면 될까요? 하지만 요즘 소형 아파트도 비쌉니다. 차익이 크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를 생각하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전세로 들어갈까요? 하지만 전세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있어도 전세금이 너무 높습니다. 강 선생님이 가진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1주택자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다주택자 문제가 아닙니다. 집 한 채만 가지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도 위기입니다. 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윤 부장님은 최근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 집을 팔고 경기도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 부장님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서울 집을 팔아서 경기도에 작은 집을 사면 차익이 남습니다. 그 돈을 저축하면 세금을 낼 여유가 생깁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세금이 적습니다. 물론 불편합니다. 서울에서 30년을 살았는데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동네, 친한 이웃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생존이 먼저입니다. 윤 부장님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 경기도나 지방으로 이동하는 중년층 말입니다. 이것을 세금 피난이라고 부릅니다. 세금을 피해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듭니다. 첫째, 서울 집값에 영향을 줍니다. 팔려는 사람은 늘고 사려는 사람은 줍니다.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 집값이 오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요.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오릅니다. 경기도 주민들은 반길수도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지역사회가 변합니다. 오래 살던 사람들이 떠나고 새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공동체가 해체되고 재구성됩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큰 변화입니다. 조 사장님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집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생활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세금을 내려면 어디선가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조 사장님 부부는 검소하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외식을 줄였습니다. 여행을 포기했습니다. 용돈도 줄였습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모두 없앴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평생 일하고 은퇴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조 사장님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비를 아무리 줄여도 세금이 대속 오르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늘어납니다. 여유가 필요합니다. 조 사장님은 불안합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버틸 수 있을까?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 집을 결국 팔아야 하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들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 여사님은 정부를 원망합니다.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고 살았는데 왜 노후에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것이 죄인가 싶습니다. 이 여사님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억울해합니다. 화가 납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정부에 호소해봤자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에게 집을 증여합니다. 미리 상속하는 것입니다. 자녀 명의로 바꾸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증여세가 문제입니다. 장 부장님이 그런 경우입니다. 아들에게 집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집값이 높아서 증여세도 높았습니다. 내려면 억 단위였습니다. 장 부장님은 고민했습니다. 증여세를 내고 물려줄까? 아니면 그냥 보유하면서 세금을 낼까? 어느 쪽이든 돈이 많이 듭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받았습니다. 전문가는 계산해줬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증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증여세를 낼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장 부장님은 결정을 미뤘습니다.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정부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이 나올 수도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합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안정적인 세원입니다. 정부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집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한지, 팔고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나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집에 대한 애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손해라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무사나 재무설계사와 상담하십시오. 절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들으십시오. 셋째, 장기 계획을 세우십시오. 5년, 10년 후를 생각하십시오. 건강, 생활비, 자녀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맞는 자산관리 전략을 세우십시오. 넷째, 다양한 옵션을 생각하십시오.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 경기도로 이동하는 것,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 영모기지를 활용하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공동대응을 고려하십시오.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견을 나누십시오. 정부의 목소리를 내십시오.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모이면 강합니다. 황 선생님은 최근 1주택자 주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에 건의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낫습니다. 황 선생님은 말합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침묵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지금 상황은 심각합니다.
다주택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주택자들도 위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세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평생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노후를 편안히 보내려던 계획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던 노후일까요? 정부는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세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도 중요합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노년층을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를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대비해야 합니다.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다주택자든 1주택자든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을 나눠주시면 함께 고민하고